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벌써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2013년도 2월 18일 날 저희 주식승천이 첫 송출이 좀 됐었습니다. 그때 10시에 첫 시작인데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 저에게는 참 의미가 많이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멘토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장수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삶을 즐겨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 이유가요, 중년의 삶을 즐기는 사람이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9년에서 10년이나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자, 즐겨보자고요. 즐겨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 주식 투자의 원칙, 그리고 내일의 전략은 주식승천을 시청하시면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시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5포인트 상승 마감한 1946.91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특히 셀트리온이 이제 지수 왜곡을 좀 시켰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중소형주의 랠리는 지속된 것 같습니다. 3.42포인트 상승 마감한 525.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같은 경우는요, 5.2원 강한 상승 마감한 1065.70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BOJ 쪽에 일본 중앙은행 쪽의 이 내용에 의해서 잠시 뒤에도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멘토분들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전력, 유틸리티가 최근에 계속 상승세인 것 같습니다. 1.49% 상승 마감을 하면서 5.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좀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드코멘토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저희 주식승천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에 있는 4종목의 상세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3월달 러시아 메디톡신 품목 등록이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부분만 14만 8천을 유지하면서 강하게 목표가까지 들고 가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농오바이오 1분기 실적 발표까진 목표가를 유지하겠다. 목표가 2만 7천 원이겠고요. 강력 홀딩 전략을 역시 주셨습니다. 에이텍 개별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손절가 4,100원으로 이익 실현 가격으로 올리면서 대응하자. 에이텍 4,100원 이탈과 함께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아가방 컴퍼니 상승 추세 전환 중이다. 전략 유지한다. 목표가 6,100원, 손절가 4,800원을 반드시 지키면서 멘토링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이드코멘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IG비전이 5.2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18.5%의 수익률을 들어오겠고요. 벽산 시세 탄력 둔화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잘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일장 승천주로 나스미디어가 신규 편입이 시도됩니다. 매수가 13,200원,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2,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호석유가 0.1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0.9%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월요일장 승천주로 현대산업 28,400원의 신규 편입을 성공했습니다. 또한 코에이는 탄력 둔화 및 렌탈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1.1%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일 시초가 좀 더 올라서 수익 실현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TI 1.52% 상승 마감을 하면서 14.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월요일장 승천주로 대우인터내셔널 41,100원의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내일장 승천주로 LMS가 다시 들어갑니다. 매수가 19,500원이겠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8,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이후에 LMS가 두 번째 종목 들어가니까요. 잘 조민규 멘토, 실력 있는 멘토와 함께 멘토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9.66%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면서 6.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요. 차바이오엔 목표가를 13,000원에서 13,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2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성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7.9%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겠고요. 역시 내일 갭상승이 나와서 시초가에 8% 넘어서 확정 수익으로 빠져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무노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C 0.4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6.6%의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홀딩스가 21.8%로 2위입니다. 2월 멘토의 CJ 19.6%로 3위를 기록합니다. 이상로 멘토가 4, 5위를 모두 다 독식하는데요. IG비전이 18.5%, 벽산이 16.7%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입니다. 김용준 멘토가 다시 탈환했습니다. 차바이오엔 25.6%로 현재 1위권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명예전당에는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이 30.9%로 금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은메달,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동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재미면 재미, 실력이면 실력 모두 다 갖춘 두 분이 출연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수익률 1위에 빛나는 김용준 멘토, 그리고 나무누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가려면 좀 빠르게 좀 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꼭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용준 멘토를 통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다가 못 올 뻔했어요. 오다 보니까 딱 한강에 그 조명이 딱 보이는데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니까 여기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놀러 가야 될 때 지금 방송하러 와야 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장이 좀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야 될 자리에서 좀 빨리빨리 가줘야 되는데 못 가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느낀 게 이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형보다는 동생이 좀 난 것 같아요, 요새. 아주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 거래소에서 이제 동반 매도를 하면서 사실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답답하게 했는데,
요것들이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딱 보니까 한 하루 이틀 약간 물량 조절하더니 오늘은 외국인이 다시 코스닥에서 한 300억 정도 사고 외국인도 기관도 같이 따라 사고.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종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는 애들은 잘 가요. 가는 애들은 진짜 잘 가는데 못 가는 애들은 바닥에서 팍 바뀌고 있는데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종목의 문제가 아닌데 참 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못 가나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장은 좀 이런 얘기가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아무리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잘못되게 되면 현재 장에 좀 적응하기 좀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비수를 꽂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야 계좌가 이럴 때일수록 밀당에서 이겨서 승천되겠죠. 나무레멘토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1900포인트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져도 바로 올라온다. 그 이후에 저는 요즘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 떨어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비록 빨리 올라가지는 않지만 떨어질 자리가 없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든든한 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요, 기술적으로는 201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 이제 코스닥이 201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이격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역시 이제 201선까지 근접함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 코스닥과 코스피가 같은 자리에 와 있다. 이제는 새로이 장을 쓸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현물 거래책에서 아직은 거래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 거래량이 좀 강하게 일어난다면 201선 가볍게 뚫어내면서 행진 가능할 건데, 지금 아무래도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금융지주사들이 어저께 큰 폭이 상승했었거든요. 어저께 상승했던 게 건설사, 큰 폭으로 상승했죠. 건설, 조선, 금융 이렇게 3인방인데, 오늘은 조선이나 건설은 살짝 그래도 좀 쉬어주는 흐름이었지만 금융사들,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금융사들이 이 저평가를 내세워서 좀 상승 탄력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징주로 본다면 현대산업이 거의 끝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건설주가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 탈피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도 좀 가능한, 매기가 좀 붙어 있는 부분과 낙폭 과대에 힘입어서 상승이 가능하다면, 금융주 또한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장.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오늘 시장도 결국, 전략 후강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상승 트렌드를 유지시켜 두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사는 누가 땡겼어, 이거? 얘들이 정말 좋은 게요. 예. 예전에 현대산업이 못 갔던 이유가 해외에서 돈을 못 벌어 와서 못 갔는데, 예. 지금 잘 가는 이유가 해외에서 돈을 안 벌어오기 때문에 잘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해외 부실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아주 깜짝 재밌어요. 놀랐습니다. 깜짝 지금 네. 차트 보고. 네, 또한 오늘 장중에 VOJ, 즉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결국은 실패한 아베노믹스를 인정하는 꼴이 좀 됐었고요. 그 부분에 초반 눈치를 봤던 시장이 일본 시장의 급반등과 함께 동반 상승 쪽으로 우리나라도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주 멘토. 이제 아베노믹스 세계의 화살인데 부러진 화살을 쏜 게 아닌가 좀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좀 무리한 통화 정책과 약간 뜬구름 잡는 경기 활성화 정책을 좀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얘네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받으려고 했으면 아마 미국의 통화 정책하고 좀 맞물렸어야 될 필요가 좀 있었는데, 미국이 아마 도와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더 문제가 좀 됐던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나무노 멘토. 자, 나무노 멘토는 대형주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대형주들 갈 때 된 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는 대형주만 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계속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밀릴 자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가지 않을까. 지금 대형주가 이미 4분기에 최악의 어떤 내용들을 다 털어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죠. 지금 거의 최근에 올라가는 주가들이 꼴찌들의 반란. 왜 일어나느냐면 최악의 국면을 통과를 하면 저절로 주가는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결판은 언제 나는지 저는 1, 4분기에 날 것 같아요. 1, 4분기에 과연 4분기에 일회성 비용도 다 때려 넣은 대형주들이 그걸 제거한 1, 4분기 실적이 진짜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고 나면 주도주는, 올 한 해의 주도주는요, 다음 달 아니면 결판은 난다. 그래서 1분기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들은 올 한 해에 아주 강력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일본의 이 아베의 착각인데, 이전 샤워실의 바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샤워실 갔는데 물을 딱 트니까 찬물이 막 나와. 아, 뜨거! 하고 탁 돌리니까 뜨거운 물이 팍 나와요. 지금 이 아베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왕년에 기축동화이던 시대에 그대로 자기가 기축동화인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릅니다. 지금은 NI의 어떤 시장 지배력, 글로벌 시장 지배력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자 나니까 중단했다가 또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경기 떨어지면 또 했다가 이렇게 계속 핑퐁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아직 간과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여튼요.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보다는요, 이 미국 그리고 유럽, 중국의 영향 속에서 증시는 계속 좀 화랑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 중요한 포인트들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차바이오엔을 정확하게 목표가를 딱 500원을 올려놨습니다. 500원을 올린 이유는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병준 멘토의 명예 전당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 정도 나오면. 13,500원으로 올리시면요. 네. 정확하게 30.9%를 뛰어넘습니까? 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계산하고 오셨군요. 수수료하고 네. 세금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여기는 수수료 반영 안 합니다. 맞습니다. 수수료 미적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장중에 13,000원 터치했는데, 매도 나가버리면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설명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있고, 저는 차바이오엔을 만약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까지 보유하셨으면 좋겠냐면, 차바이오엔이 지금 기업 분할을 해요. 기업 분할을 하는데 이제 원래 앞부분에서 한번 했죠. 차움이라고 해갖고, 이제 원래 이제 병원 운영 쪽을 하는 애들을 분리를 했고요. 요번에는 또 뭐를 분리를 하냐면, 예전에 이제 디오스텍,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쪽을 하는 쪽인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삼성 쪽에 납품을 하는데, 삼성 쪽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은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좀 분리를 하고요. 이제 순수하게 남는 거는 차바이오엔 연구기관만 남는데, 어떻게 보면 껍질만 남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주사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비상장 업체로 내지는 아니면 디오스텍도 별도 상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지분율로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껍질이 아닙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얘네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쏴서 연구개발 쪽으로 몰아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또 거래 안 되는 동안에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 상장되는 게 아마 5월 1일인가 될 거고요. 정확하게 거래 정지 날짜는 제가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그거는 참고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영준 멘토. 네. 방금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 소치올림픽에서의 수건이 좀 하나 있었어요. 드디어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제에서 금메달을 좀 땄거든요. 꼭 김영준 멘토가요, 30.9% 넘으셔갖고요. 13,500원 달성하셔갖고, 금메달 명예전당 꼭 따십시오. 꼭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성입니다. 후성은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매도 사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꽉 찼습니다. 꽉 차니까 5종목 이상을 편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후성이, 바닥에서 확 돌아 나온 날이 언제냐면, 기억나시죠? 작년에 적자를 270억을 냈대요. 근데 그날 그냥 들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 4분기 실적 알겠다 이겁니다. 알겠다 이거고, 올해 좋아지는 거, 선반영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 핵심 종목 중에서 4대 물질 중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전해질입니다.
설사 우리가 리튬 이온 전지가 아니라 그 다른 전지로 넘어간다고 해도 전해질 물질이나 이쪽은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대형화, 그러니까 전지의 대형화가 진행된다면 후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부각되는데 후성이 지금까지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선 투자를 해서 너무나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던 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이고, 오늘도 이제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쪽에서도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업체 하겠다. 삼성도 공격적으로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인, 육성들 하겠다. 지금 대기업들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냄새를 맡은 거죠. 이제 이쪽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밀겠다는 얘기죠. 뭐 그렇다면 당연히 뭐 얘네들이 돌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는 우상향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다만 포트폴리오 편입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절대 매도 의견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목표가 4,500원까지 강력히 끌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장기적으로 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목표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잠깐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한술 테크닉스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횡보하다가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차트 잠깐 보여드리는데 차트가 갑자기 있다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제 그 기관하고 외국인들 사면서 거래량 늘어나면서 확 올라갔죠. 한솔 테크닉스는 예전에는 참 이거 쓸데없는 종목이었어요. 참 쓸데없는 종목이 뭐냐면 LCD의 BLU. 우리 알지만은 소형 LCD의 BLU는 그래도 좀 먹고 삽니다. 근데 PC의 LCD의 BLU는 못 먹고 살았던 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LCD의 BLU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LED 쪽으로 갑니다라고 해갖고 LED 쪽에 그 업황 개선이 되기 때문에 원래 본연의 업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돕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놓은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전체적인 LED의 그 소재 쪽에 그 밸류체인의 최앞단에 있는, 사파이어 쪽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자회사 쪽에 사파이어도 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인곳, 웨이퍼 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를 포인트를 봤었냐면, 우리가 뭐를 좀 기억하자, 애플에서, 그 무선 충전 시스템을 도입할 거다. 애플에서 무선 충전 시스템 도입하면 결코 삼성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이 열린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이 그 갤럭시 S3 쪽에서 원래 채택하려고 하다가 그 세트로 묶어 나온 게 아니고 별도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실적 반영이 안 됐던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거고 그래서 무선 충전 관련해서는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한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디지털 옵틱입니다. 디지털 옵틱은 이제 신규 편입됐던 종목인데, 참 회사가 좋은데 주가가 싸다는 생각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하는 쪽의 일 자체가, 카메라 모듈 쪽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됐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지껏 실적은 좋았는데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내용을 다시 뒤져보니까, 올해도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당분간은 업황이 크게 꺾일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스마트폰 부품업체에 대한 과매도 국면이 진행되고 그리고 단가이나 압력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IT 부품업체 중에 카메라 모듈 쪽에 괜찮은 회사들이 같이 쓸려버린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초에 예상했던 단기적인 사이클보다는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좀 팔고요. 좀 빠지면 사고 이렇게 좀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곧바로 나무누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1은요, 좀 이따가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효성인데요. 자, 효성 최근에 이제 조금씩 큰 움직임은 안 나왔는데 좀 안정적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CNG 관련해서 택시용 CNG 충전소를 공급한다 나왔는데 지금 그 LPG하고 다르게요. CNG는 LPG보다 한 40% 원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CNG 차량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CNG가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셰일가스의 개발 때문에 CNG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의 CNG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튼요 그 CNG 충전소뿐만 아니라 그 싸고 있는 그게 바로 탄소섬유인데, 이 탄소섬유 관련해서도 이 효성은 라인업과 생산 시설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 아직도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KC인데요. 계속 이제 판가 인상이 되고 있는 부분과 계속 말씀해 드렸지만 SK 텔레시스가 지금 1분기 처음으로 이제 가장 한 해의 성수기에 진입이 되었고요. 이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SKC 솔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 에너시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에어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1분기부터는요 SKC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트렌드 유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도할 자리가 전혀 없죠.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일모직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그 노발레드 이제 OLED 관련해서 노발레드 인수한 이후에 아직까지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된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가 절감뿐만이 아니라 생산에 대한 효율성도 굉장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 상출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실제 좀 나쁘게 나타났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 증권사의 한 달 동안요 평균적으로 이 제일모직의 그 컨센서스상 목표 주가가 한 95,600원 정도 되니까 지금 가격이 72,000원이라면 단기적으로 반등만 나와도 먹을 게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드렸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반등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나우노멘토의 포트폴리오까지 점검을 마쳤습니다. 이제 두 분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바다를 통해서요. 오늘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계좌를 승천시키는 새로운 먹거리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새로운 먹거리라는 것은 늘 기대 반 그리고 흥분 반 되기 마련입니다. 부분을 승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김영준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사실 예전에 먹거리 같은 경우는 좀 막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도 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대기업의 계열사들의 주가 상승이 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렇다 할 희소식이 없었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됐는데요. 또 지난달 그 삼성 에버랜드로부터 건물 관리를 양수한 보안 전문 업체 S1의 주가도 양수 계획을 발표한 동안 3개월 동안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라도 지난달 일본의 기술 협약을 맺고 수처리 특화 부분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얘기를 밝히면서 주가는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에 따른 김용준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저는 지금 이제 태양광 쪽의 하나케미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S1입니다. S1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상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은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 역시도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더 갈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예. 이제 대기업들이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멈추면은 도태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언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언덕을 올라가려면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 언덕을 계속 자전거를 돌리다 보면 바퀴를 돌리다 보면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끝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이제 후퇴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게 대기업의 성장과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방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이게 맞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셰일가스를 가는 거고 한라가 수처리를 가고 S1이야 하던 것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이제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셰일가스가 맞다, 수처리가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분명히 대기업들이 뭔가 지금 이제 돌파구를 좀 찾고 있다. 그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자동차 성장 엔진 없다. 삼성전자 더 이상 성장 엔진 없다. 그럼 다음 성장 엔진 뭘로 가져갈 거냐?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성장 엔진들을 지금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거에 무단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비단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뭐 대기업 계열사들이 뭐 새로운 일들을 참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하는데 항상 고민이 그런 것 같아요. 1등 기업은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나머지 2, 3등 기업들은요, 너무 많이 빨리 움직여서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환경이, 산업 환경이 워낙에 빨리 돌아가고, 세일가스 같은 경우도 워낙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산업의 어떤 큰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빨리 움직이는 거, 이런 적정한 수준도 충분히 뭐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잘못하면, 자칫하면 이게 독이 된단 말이죠, 이게 항상. 저는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세계 제일의 그 손톱깎이 회사 아세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스매킬이라고 그러죠. 스매킬이. 그 37 아닙니까? 777. 그런 회사들은 세계 제일 따라올 수가 없어. 우리나라 단조가 약한데 그 손톱깎이 하나는 정말 잘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회사 바이오 한다고 이상한 짓 하다가 회사가 통째로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진짜 무조건 앞으로 돈 낸다고 할 게 아니라 시너지가 진짜 있냐, 자기가 먹을 거리에 기술력이나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비슷한 생각들인데 이제 그 사실은 그 테마성으로 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들을 갖고 있는 정부의 정책의 방향, 거기다가 대기업들이 거기에다 같이 힘을 실어주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같이 그려가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중 화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의 신수종 사업 준비 및 진행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 진행됐냐면 사실은 참 얘네들은 그 있는 자들의 여유입니다. 진짜. 있는 자들의 여유인데 이게 2007년도, 2008년도에 지금 신수종 사업이라는 걸 6개의 어떤 제목을 갖고 준비를 했어요. 얘네들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OLED, 가운데 이제 보시면 OLED 쪽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LED 쪽. 근데 LED 쪽은 이제 그 대기업 쪽이 조금 이제 그 제약이 좀 걸려갖고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뭐 2차 전지가 이제 뭐 그 사실은 태양광의 사업과 2차 전지를 어떻게 보면 같이 볼 수도 있는데, 태양광 발전 쪽으로 분리하고 전지 쪽으로 분리한다면 2차 전지하고 태양광을 별도로 분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바이오 제약 쪽의 그 산업들을 진행한다. 얘네들 지금 차분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발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정부의 어떤 사업 계획들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지금 보시면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면, 창조경제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9개의 전략 사업을 갖고 4개의 기반 산업을 갖고서, 성장 엔진을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이 뭐, 그 스마트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차 쪽이나 아니면 그런 쪽하고 좀 맞물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좀 보고요. 최근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물 인터넷. 근데 그 주식들 요번에 꽤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림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청사진과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이 합쳐졌을 때,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방향이 나왔고, 그 정책의 방향이 나오고, 자금이 집행되고, 집중적으로 밀었을 때, 그 산업은 성장한다고 좀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어떤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어떤 대기업들의 그 정책의 방향들을 좀 잘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들은 좀 상당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간다는 거는, 참, 그런 부분 같아요. 과연 이, 집중된 부분에서, 이 기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먹거리에 이제 치우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구멍가게 차린다고 해가지고 이상 전혀 없죠. 그렇지만, 이제 큰 먹거리에 새로 도전할 경우에는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이라든지, 이 실적 부진 효과는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비중을 어느 정도 그 투자 회사에 리스크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지금 삼성에서 이제 미래의 먹거리에서 두 가지 정도는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OLED 쪽하고 바이오 쪽은 얘네들 큰 청사진이 나왔어요. OLED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라는 막강한 조직에 의해서 OLED의 어떤 기반들을 좀 잡아주는 거에서 현재 투자 규모나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은 막아줬다고 좀 보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도 사실은 일반인들은 안 보이시지만은 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요번에 삼성이 좀 올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2차 전지 쪽을 좀 올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죠. 부회장이 i8 타고 다니면서 약간 분위기 좀 띄우고 있고. 최근에 삼성 S대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예.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모르지만 비상장업체라 관심이 없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지는데, 사실은 바이오나 제약 쪽은 돈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한 쪽인데, 뭐 이런 쪽은 좀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OLED 지금 사실은 LG에 비해서 좀 뒤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LG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백색 OLED 플러스 백색 OLED를 하는 거고요. 네. 삼성은 RGB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백색 OLED는 뭐가 문제냐면 OLED를 심어서 그러니까 유기물질을 심는데 문제는 뭐냐면 컬러 필터가 사용돼야 된대요. 네. 컬러 필터라는 게 결국은 글라스 기반이기 때문에 플렉셔블로 가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데 얘네들은 RGB를 직접 심어버리니까 플렉셔블로 가도 RGB로 가면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힘들더라도 좀 거쳐 가지만은 얘네들이 투자하는 방법들이 맞다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거에 대한 기반을 가져가고 이제 아마도 곧 조만간 이제 6.5세대 진행될 것 같은데 6세대가 아니라 6.5세대 정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계속 이제 일반인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게 8세대가 아닙니다. TV 라인이 아니에요. 플렉셔블화된 아마도 태블릿 PC 라인이고 플렉셔블이 안 된다고 해도 유리 기반으로 가는 태블릿 PC 라인이지 절대 지금 얘네들이 투자하겠다는 게 OLED가 TV 라인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지금 잘 준비하고 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화이트 OLED가 이제 플렉시블이 부족한 부분. 예. 삼성 측에서 들으신 거죠? 컬러 필터 자체가 유리 기반 아니에요? 그게 조금 LG 쪽에서는 또 다르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기술적인 부분은 너무 심오해가지고, 우리 참, 차후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 진짜 먹거리 중에 하나가, 삼성하고 이제 구글하고 합친 부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탄생될 거 굉장히 우리 관심 좀 가져볼 만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서 걔네들은 이제 저는 한 가지 집어놨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공개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왜 탑픽 종목이 두 종목인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이제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좀 들어보겠는데 김용준 멘토 하나케미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뭐를 말씀드렸냐면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하지 말고 정부에서 밀고 민간도 관심이 있는 쪽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태양광 쪽은 올해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태양광 쪽에서 과연 OCI가 맞냐? 저는 OCI가 맞다고 안 보거든요. OCI는 소재 산업이고 하나케미칼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소재부터 발전소 단계까지 완전하게 구축을 했고 하나는 여기다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 같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바닥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케미칼이 지금 이제 미래의 먹거리 쪽에서는 최고의 탑픽 종목 중에 하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나무르멘토의 S1은 왜 탑픽 종목인지 새로운 먹거리니까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까지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김용준 멘토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이상 저희 추천 종목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게 딱 맞아 떨어졌는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S1을 했는데요. S1이 참 현금 창출 능력이 참 좋죠. 여러분들 옛날에 세콤 그죠? 예, 세콤.
과거에는 뭐 KT 텔레캅도 있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S1이 완전 장악하고 이후에 이 캐시카우 역할은 굉장히 잘했는데 문제가 성장성이 뭘까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또 버림받는 거 아니냐. 왜 세콤 지분이 20% 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완전히 사라졌죠. 에버랜드에서 건물 관리 사업 부문을 양도를 받음으로써 매출과 이제 신성장 동력을 같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S1이 전혀 다른 새로운, 만약에 S1이 편의점 사업한다면 이상하겠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관련된,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쪽으로의 신사업, 새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 같고요. 통합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를 기반으로,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까지도 충분히 헤쳐나갈 가능성이 많고, 또 이 건물 관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 건물 해놓으면 그냥 쭉 해요. 잘 안 바꾼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SK 측에서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성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발견 신받다에는요, 저희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대기업 계열사들이 많았습니다. 주가의 날개도 달고 있었는데요. 더 달 수 있을까라는 부분 속에서 두 분 모두 다 가능성은 높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는요, 성장성 기반된 중소기업에 집중을 하자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케미칼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나무르 멘토, 새로운 먹을거리 확보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S1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두 종목 멘토링 잘 따라 하시면서 같이 참여해서 계좌 불리기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제 두 분이 또다시 준비한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포트를 집어넣을지 내일장 승천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김용준 멘토는 Y소를, 나무르 멘토는 한화케미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한화케미칼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용준 멘토님께서 워낙에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그러면 그 외적인 부분들 좀 체크할게요. 일단 PE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 국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PE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소재, 미국의 포드에 납품하는 거죠. 예, 자동차 뭐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향후 이제 전자 소재 부분에서 굉장히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케미칼은 따져보면 안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서도 지금 관절염 관련된 치료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수익 구조가 있어서 사실은 이 기업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 물론 한쪽에서 대박이 날 가능성은 뭐 크지 않아 보이긴 해요, 아직까지.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리스크는 굉장히 작은 기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오늘 장 마감 후에 김승현 회장 이제 출소 이후에 사임하면서 이제 각자 대표 체제로 좀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이제 좀 발빠른 행보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하나기업은 있어라 좀 새롭게 변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 좀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케미칼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화학 분야 쪽 모두 다 안정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현재 지금의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반적으로 매출액이요, 다시 정체해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 보시면. 그래서 최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이제 턴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바닥일 수밖에 없고, 턴어라운드 된다면 가장 확실한 포인트에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기업의 이익과 그리고 마진, 성장률 그리고 자산가치를 다 넣어서 밴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밴드를 통해서 본다면 19,000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거의 깨어질 수 없는 가격일 수밖에 없고요. 현재 밴드상에서는 이를
지지점을 해서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1차 뭐 22,000원,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추천해 드립니다. 자, 매매 전략 짧게 가겠습니다. 매수 가격 19,500원입니다. 19,000원이니까요. 아까 밴드 상에서 500원 좀 더 써도 괜찮겠습니다. 19,500원에 매수해서 1차 목표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22,000원 잡겠습니다. 22,000원 잡고요. 손절물 가격은 18,000원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하나케미칼 지난번에 한번 제가 추천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다시 한번 재도전 두 번째 성공 케이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나무르 멘토의 하나케미칼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용준 멘토의 와이솔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와이솔이라는 종목이 아시는 분들은 알 거고 생소하신 분들은 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자료 화면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게 SAW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보시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스마트폰에서 불필요한 주파수는 다 제거하고요. 필요한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통신 장비 쪽으로 좀 분류할 수 있는데, 거의 이거는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이 거의 절대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신제품들이 좀 많이 출시됐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소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외에 그 TV용 블루투스 모듈, 그리고 와이파이 모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프린터, 그리고 햅틱 액추에이터, 일단은 진동을 주는 그런 쪽의 어떤 기능들을 하는 그런 쪽의 내용들이 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좀 보면은 참, 한 번도 성장이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11년도에 매출 처음으로 1,000억이 돌파됐고 영업이익 130억 나왔어요. 근데 12년도에 매출 1,226억에 순이익 영업이익 109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다소 떨어졌지만 매출은 한 20%, 25%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근데 13년도 그러니까 작년 집계 지금 보니까 1,740억에 147억.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2014년도 보수적인 목표치가 뭐냐면 2,500억에 22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퍼 기준으로 14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5배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회사가 괜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좀 차트를 잠깐 보시면 답답합니다. 지금 이렇게 회사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원래 정상적인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10,000원이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안착하는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근데 기업 내용이 충분히 됐고 그리고 실적이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급은 다소 엉켜 있습니다. 수급은 다소 엉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바닥권이고 좋은 자리, 그러니까 돌아 나올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목들이 이제 소외주들이 약간씩 돌아 나오면서 흐름들을 좀 맞춰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타이밍을 지금 잡아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매매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9,580원입니다. 뭐 지금 가격에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 없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차트에서 보여드리듯이 뭐 누가 봐도 보이는 저항선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동평균선 걸리는 자리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11,700원, 600원 정도는 무시하고요. 12,000원까지는 일단 목표가 가져가고요. 손절 라인은 사실은 뭐 크게 손절할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이탈을 한다면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 뭐 한 9,200원 정도 요 정도면은 요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는 게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지금 방금 와이솔 이렇게 봤는데 참 코스닥 기업은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가격에 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지금 2년 동안 증가율이 80%인데 네. 영업이익도 그렇고 참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안 봐주면 이게 어찌 보면 소형주의 단점이자 네. 또 대박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기업 재무구조 너무 좋은데요, 이런 기업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을 판단할 때 이제 일반들이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좋았는데 앞으로 좋을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아무리 좋아도 저평가됐어도 그거는 주가가 가기 힘든데. 진짜. 얘네들은 내년에도 더 좋아지니까요. 예. 수급만 따라준다면 이런 정보들은 탄력이부터 나면 상당히 빠른데, 그죠? 그쵸. 네. 김용준 멘토는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궁금증 없으십니까? 뭐, 사실 제가 좀 사고 싶은데 자꾸 오픈하셔서 별로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사면 상가가 같아가지고. 예.
네, 두 분의 한화케미칼, 와이솔, 특히나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의 신성장 먹거리에서 탑픽 종목으로까지 선정이 좀 됐죠.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저희가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군 정재훈 멘토의 2014년도 승부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분당 서현역 4번 출구 정가빌딩 7층 토즈 분당 서현점에서요. 무료 무료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2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3호선 대화역 2번 출구 일산 킨텍스 제1전시상 210호에서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 김용준 멘토가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시황 전략 및 관심 종목에 대해서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11시까지 공개 무료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용준 멘토, 나무노 멘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주식승천 주쌤의 김도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